7번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성문화센터, 8번은 꿈키움센터, 그리고 9번은 청소년 상담 1388, 10번째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그 다음에 11번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달체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2번은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청소년의 달이 5월달이죠. 5월달인데 이제 그 5월달에 개최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 박람회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숫자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 숫자를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숫자 같은 경우는 좀 틀려도 됩니다. 말씀하실 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최근에 어느 정도 됐는지, 최근에 2023년 통계라든지 또는 2024년 통계가 만약에 있다면 2024년 통계상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아시는 게 중요하죠. 알았죠? 그렇게 좀 가볍게 보세요. 너무 강박관념에서 이 숫자 다 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청소년 성문화센터입니다.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그 자리 가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16개 시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그 다음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성교육이라고 했죠. 위에서 성교육 전문기관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위에서 말씀드렸어요. 건전한 성가치관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센터다. 그래서 네 번째 줄 건강한 성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 성문화센터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업은 체험관,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두 번째는 학교와 연계한 찾아가는 성교육,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 교사 및 보호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촌, 어촌, 산촌, 이러한 농산어촌 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등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고정령은 47개소, 이동령은 10개소로 인해서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의 통계상 여러분들은 57개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57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구나. 57개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별로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고정령이 47, 이동령이 10. 여성가족부 2023년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제일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몇 개소가 있는지 그 정도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바로 오른쪽에 써주세요. 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걸 써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하실 때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요. 이 정도만 이야기하세요. 알았죠? 네. 만약에 숫자를 물어보면 총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정령, 이동령 나누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꿈키움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청소년 보호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청소년 보호시설에 이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는 꿈키움센터로 바뀌었죠. 법무부가 그래서 나와요. 법무부는 학교폭력 등 저연령 소년에 의한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청소년 및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7월부터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안산, 창원 등 6개 지역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기준 19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청소년 꿈키움센터 비행예방활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지금의 이제 가장 최근의 통계가 바로 이거라서 이거를 넣어드렸습니다.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이거는 뭐냐면요, 위로 올라가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라고 붙어 있으면 그 기관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순화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꿈키움센터로 변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교육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대회 명칭을 청소년 꿈키움센터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라고 했으니까 비행 청소년의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 그 다음 위기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든 게 꿈키움센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꿈드림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밑에 청소년 꿈키움센터 비행예방활동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서 2022년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위가 명이잖아요. 그래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꿈키움센터는 자, 청소년 꿈키움센터의 주된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행 초기 단계 청소년, 비행 청소년 쓰겠습니다. 자, 위기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 이 대상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범을 방지한다라고 했잖아요. 재범을 방지한다. 그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청소년 꿈키움센터는. 그러면 밑에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대안교육이에요. 첫 번째가 대안교육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리상담이죠. 청소년 심리상담. 그러니까 꿈키움센터에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밑에 보니까 학교 의뢰가 숫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의뢰된 청소년이 꿈키움센터에 가장 많이 온다는 소리고요. 학교 의뢰 아닌 다른 청소년도 있긴 있어요. 기타라고 처리해 있는데 기타도 있다. 그런데 대안교육하고 심리상담을 해주는데 학교 의뢰, 학교에서 의뢰한 청소년이라고 쓸게요. 학교에서 의뢰한 청소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셔요. 청소년 꿈키움센터는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 변경된 용어다.
자, 그 다음에 9번 청소년 상담 1388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1388. 청소년 상담 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상담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 긴급 구조, 자원봉사 수련활동 정보 제공, 인터넷 중독 치료 등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담 전화라고 보시면 돼요. 청소년 상담 1388 서비스 제공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27,707건, 2777건에 불과했던 것이 요즘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났겠죠. 끝에 보시면 2023년에는 74만 6,09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75만 건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2023년 기준으로 2023년 기준 17개 시도 223개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240개 센터에서 청소년 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별표.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시도가 있고요. 시군구가 있어요. 여기에서 청소년 상담 1388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은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사이버는 인터넷 채팅, 게시판 상담 등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우리가 시도는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17개 시도, 그리고 시군구는 223개.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40개 정도 되죠. 합치면 240개 정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연도별 청소년 상담 1388 호소 문제 유형별 이용 건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되 밑에 그 도표를 보시면 2023년 맨 아래 보세요. 2023년 1월부터 5월, 그 다음에 밑에 2023년 6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놨는데요. 자, 밑에 줄을 보시면 상담 유형 중에 근로는 2014년부터 별도 집계했고 2023년 6월부터는 시스템 개편으로 집계 유형을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도표에 있는 틀하고요, 아래에 있는 도표 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2023년 6월부터서 이제 이 시스템이 변경되어서 개편이 되어서 집계 유형이 변경됐다. 그래서 이 도표가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최근 걸 봐야 되지 않을까요? 2023년 6월부터 했던 거, 그걸 보면 단위는 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용 건수라고 그랬으니까 청소년 상담 1388을 제가 전화를 했다. 어떤 건으로 전화했느냐 그거죠. 그래서 건수라고 하는데 학교 중단,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6,500, 그 다음에 가정박 청소년 가출이 되겠죠. 네, 6,700. 그 다음에 대인관계 상당히 많죠. 대인관계가 거의 거기 보면 10만 건 정도 되죠. 10만 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업진로가 3만 5천 정도 되고요. 과의존 중독이 한 2만 5천 정도 되고요. 정신건강이 진짜 많죠. 정신건강이 17만 4천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7천, 폭력 가해 비행이 7,300건, 그 다음에 성문제가 5,500건, 그 다음에 노동근로가 1,800건, 결핍 빈곤이 되겠죠? 한 2,000건, 그 다음에 신체건강 인식이 한 6,800건,
그 다음에 이주 배경이 290건. 이주 배경은 이제 다문화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류가 32,000이에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죠? 정신건강이에요. 정신건강, 우울이나 또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 정신건강에 별표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대인관계잖아요. 대인관계가 거의 10만 건이었어요. 대인관계에 별표 쳐주시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1위, 2위, 3위까지만 본다면 미분류는 우선 놔두고요. 미분류는 놔두고 이게 특정화될 수 있는 것에서 세 번째는 뭐죠? 학업진로가 34,000 아닙니까? 학업진로에 해당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맨 아래에 써보세요. 1388 청소년 상담 청소년 상담 1388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3년 기준 2023년 기준 넘버1은 정신건강, 넘버2는 대인관계, 넘버3는 학업진로였어요. 진로의 이용 건수가 많았다. 이 숫자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숫자까지 아실 필요 없고,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나 학업진로에 이용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죠.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답변에서는. 답변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아시죠? 청소년. 우리가 보통 이제 위기 청소년들을 많이 도와주는 동반자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연도별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왼쪽 구분을 보시면요. 위쪽은 청소년 동반자 수라고 하고요. 아래는 수의 청소년 수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청소년 수가 되는데, 청소년 동반자 수가 보시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늘어나는데 2023년 기준으로 1398명이거든요. 그러면 한 1400명 정도 되시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끝에 거기 밑줄 치시고, 자, 여성가족부 2023년의 자료에 의하면 이제 수혜받은 청소년 수는 41,292명이거든요. 42,000명 정도? 42,000명 정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400명 정도의 청소년 동반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42,000명 정도의 청소년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네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먼저 통계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통계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동반자 수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1,400명 정도 이해하시고요. 2005년 후반 국가청소년위원회, 지금은 청소년위원회를 하는데요. 위기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위기 청소년의 밑줄, 현장 중심 지역사회 자원개발 연계에 힘쓰고, 동그라미 1,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동그라미 2, 청소년의 삶을 지원하는 동그라미 3, 이런 분들을 청소년 동반자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위기 청소년이 있을 때 그 청소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중심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현장 중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위기 청소년과 유기적으로 관계 형성을 합니다. 유기적 관계 형성. 세 번째는 뭐라고요?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청소년 동반자분들이에요. 자, 청소년 동반자들은 위기 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 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 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398명의 청소년 동반자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되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분들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많이 따시더라고요. 제가 연수 들어갔을 때 동반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자, 청소년 동반자. 청소년 동반자란 가출, 비행, 밑에 실력 따지기 들어갔어요. 가출, 비행, 폭력, 학업 중단, 성매매 피해 등 보다 심화된 위기 상황에만 동그라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청소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별표. 청소년 동반자는 누구인가?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 기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수 받을 때 1급 연수 받을 때 많이 계셨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청소년 동반자가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한 상담을 기반으로 해당 청소년 문제 유형과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뭐죠?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문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 문화, 체육활동 또는 주기적인 만남, 앞에서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말씀드렸죠.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자기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분들이 청소년 동반자입니다. 얼마 동안 어떤 주기로 지원해 주는가? 약 3개월 동안, 뒤에 보죠. 약 3개월간의 지속적으로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느냐? 당연히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받은 위기 스크리닝 결과, 위기 청소년이 대표적인 대상이니까 위기 스크리닝 결과 중위험군, 고위험군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자, 청소년 동반자 우선 지원 대상은 가출, 비행, 폭력, 학업 중단, 성매매 피해 청소년 등이 됩니다. 맨 위에서 1번에서 했잖아요. 청소년 동반자란 거기에 나와 있었잖아요. 가출, 비행, 폭력, 학업 중단,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청소년 동반자와 만나는 시간은 조정할 수 있는가? 시간, 장소 조정해서 원하는 시간, 장소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느냐? 청소년 전화 1388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됩니다. 거기에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청소년 동반자이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청소년 동반자란 뭐냐? 그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3번 청소년 동반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동반자분들이 어떤 지원을 하는지가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 문화, 체육활동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담 지원이 되겠죠. 자, 되셨죠?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